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휴일을 많은 영웅시대 분들, 우리 소천사님들 함께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들이 마구마구 언론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행복한 상황 속에 우리 많은 영웅시대의 분들 정말 뿌듯하고 정말 뜻깊은 응원 활동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실시간 차트를 장악했다. 모래알갱이 이번에도 통했다. 전국의 엄마들이 동원됐다. 임영웅이 점령한 오전 멜론 실시간 차트 상황 등등.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어마무시한 파워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훈훈하고 또 기부 또 따뜻한 이런 팬 활동 이어나가고 계신데 소씨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안티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직접 제보받은 내용인데,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 비판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본 적은 없는데 제보받은 거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 어머니를 이렇게 판다, 엄마 팔아서 뭐 돈 벌려고 한다, 엄마를 이용한다, 좀 너무 선 넘은 비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난이어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가 맞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정말 저에게 불만이 있거나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가서 험담을 늘어놓는 그런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게 뭐 게시물인지 유튜브 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수호천사님이 속상하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참 그런 일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이번에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저에 대한 비난만 해주시길.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의 신나는 쾌거 축제 속에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라면 글쎄요, 그런 비판은 좀 잘못된 비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응원 팬앤스타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33주 1위 대기록을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손 하나하나 모으셔서 직접 만들어내신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응원 하나하나가 스민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를 실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자, 쭉 내려보니까 팬앤스타 솔로 랭킹 33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넘버원 인기를 빛냈다. 6월 1주차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2486만 9040표를 획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임영웅님은 솔로 랭킹에서 33주 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득표수. 항상 말씀드리죠. 수천만 표의 득표수가 터져 나옵니다. 무려 2486만 9,000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응원을 요번 신곡에까지 이어나가는 거죠. 자, 서정적인 가사가 통했다. 임영웅 모래알갱이도 조회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앞서 임영웅은 지난 2일 방송된 저녁 9시 뉴스에 등장을 해서 신곡 작사 작곡에도 참여했다. 특히 가사 부분은 깊이 개입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 영감을 받았다. 미국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풍경들도 보면서 가사가 떠올라 곡을 쓰게 됐다. 자, 이런 주요한 이야기들이 쫙 나왔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가 마이 리틀 히어로와 연결이 되면서 또 한 번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엄청난 돌풍이 지금 방송가와 음악가를 아주 초강타를 지대로 하고 있다. 아, 너무 신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깜짝 놀랄 대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요, 이제 120만이 아니죠. 200만 조회수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95만이죠. 전 이미 200만이 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실시간 조회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 200만 조회수가 넘은 상태에서도 당장에는 200만 조회수로 나오진 않지만 이미 195만이면 5만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200만까지. 아마 200만 조회수가 분명히 이미 넘은 상태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직 195만일 뿐 이미 200만에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죠. 임영웅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인기 급상승 1위. 순식간에 200만 뷰 목전.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신곡이요. 지금 뮤직비디오는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음원은 실시간 탑100 모조리 1위를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이 트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에서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서 임영웅님의 신곡이 많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영웅 언더바 신곡 언더바 모래알갱이 우주정복 언더바 임영웅 언더바 6시 상륙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트위터 양이 지금 보시죠. 인기 트렌드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1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난 응원을 폭풍 쏟아내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런 음원 차트 순위가 가히 폭발적이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디스패치라고 하는 팩트만 전달하는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죠. 여기에서도 임영웅님의 차트 실시간 장악했다. 모래알갱이 이번에도 엄청났다.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국의 엄마들이 동원됐다. 그냥 멜론 실시간 차트, 탑100 차트 모조리 싹쓸이를 해버렸다. 자, 보이시죠? 실시간 차트와 탑100 차트를 모조리 임영웅님의 와 1집 정규 앨범과 요번 신곡 참 다시 봐도 깜놀할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요. 최근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을 통해서 공개된 임영웅님의 이 미국에서의 부대찌개 현장 기억나시죠? 미국 가서도 역대급 부대찌개 닭발 먹방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임영웅님이 시켰던 이 부대찌개 집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밥이 막 나오고 양도 엄청났죠?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너무 많이 주셔도 괜찮으세요? 라면서 막 굉장히 감사하며 심지어 그렇게 음식을 잘 먹는 임영웅님도 많이 남기게 됐죠. 그만큼 양이 엄청났었는데 와 깜놀할 제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여기 식당에 주인분이 있으시죠? 이 주인분이 며칠 전에 글을 적었는데 소씨가 이 내용을 전달을 받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요걸 좀 빼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등장한 사연입니다. 자, 요 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오픈도 하기 전에 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대뜸 임영웅 씨가 밥 먹고 간 곳이 맞나요? 라고 물으셔서 얼떨결에 맞는데요 하고 전화를 끊고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직원들이 출근하고 알았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에 바로 저희 가게가 나왔다는 걸. 로고와 상호명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용케하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공연 때문에 LA에 미리 며칠 전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신 건 도착하고 다음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오신 건 아니었고 우연찮게 오픈 준비하러 가게 나오는 길에 임영웅 씨 팀이 잠시 멀리 가실 수 없다. 아무거나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한 15분 정도 안에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도 오픈 전이라 찬밥을 좀 덮여드려야 하고 밥집이 아니라서 반찬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해드리겠다 라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혼자서 이 사장님께서 혼자서 부대찌개 그리고 가장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닭발이라고 말씀드리고 드셔보시겠다고 해서 만들어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대찌개집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이즈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도 햄 추가에 라면사리 추가가 아니었나 싶네요 라고 말을 해요. 닭발은 맵기 2번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추무침은 직원들 반찬을 만들어 놓은 걸 드렸고요. 밥은 찬밥 데워서 다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가고 이렇게나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갈 줄 미리 알았다면 좀 예쁘게 담아드릴 걸 하는 후회도 살짝 했어요. 이미 한참 늦었지만요. 자막에 나오는 1인분 이야기는 아마도 LA 음식이 푸짐한 것 같다라는 좋은 의도의 말씀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임영웅 씨는 무척 예의 바르고 소탈했고 정말 친정 조카같이 막내 동생같이 이민을 어떻게 오셨는지 장사는 얼마나 하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고 첫 LA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들려주시고 남은 음식도 숙소에서 드신다고 싸달라고 하셔서 싸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저 방송 프로그램 보면 임영웅 님이 음식을 꽤 많이 남겼잖아요. 워낙 양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허투루 그냥 잔반 처리나 버린 게 아니라 다 싸가서 알뜰살뜰하게 숙소에서 또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임영웅님 검소함이 또 빛나죠. 그리고 음식값을 계산하신다고 해서 찬밥 데워드리고 음식값 받으면 내가 너무 불편하다. 여러 번 주신다라는 거 끝내 안 받고 좋은 공연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멋진 추억으로 제게 또 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대단한 게 내가 그냥 찬밥 데펴드리고 식사 대접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돈 받냐고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야, 정말 감격적이죠. 그런데 이 방송 장면이 그대로 그냥 안내 보내지 않고 잘 편집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방송을 했던 겁니다. 시청률이 지금 전 예능방송 1위였고 온 영웅시대가 보던 그 장면에 식당이 나온 것만으로 이게 광고가 아니면 얼마나 자연 홍보가 잘 됐겠습니까? 이거 돈 주고 하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광고예요. 근데 바깥의 사장님이 안 봤다고 한 점이나 또 이걸 임영웅님과 또 이 제작진이 센스 있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게 만든 이거 영웅시대 분들이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20년 넘게 전화를 개통하고 제일 많은 연락을 받아섭니다. 그래서 글을 썼다고 해요. 본의 아니게 부대찌개 1인분 이슈 때문에요. 저희 집은 16년에서 17년째 장사 중이지만 3번이나 가게를 옮겼고 광고나 인스타, SNS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오래된 단골들, 국물 닭발이나 또는 불족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와 연관이 있으신 분이 혹시 미국에 계신다면 제 아버지가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시다 깨어나셔서 몸에 바늘 못 쓰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투병 중이신데 방송으로 잠깐이라도 딸과 사위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맛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셔서 임영웅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 감격적이죠. 근데 마지막 글이 좀 재밌어요. 미스터트롯에서 사실 제 원픽은 장민호 씨였지만 그런 저까지도 팬이 되게 해주신 임영웅 씨의 다음 공연은 저도 꼭 영웅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찾아주셨던 시애틀 미씨님들께도 안부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경기에 힘내시고 한의식당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라고 했는데 재밌죠. 원래는 장민호님 팬분이었었나 봐요. 근데 임영웅님을 딱 겪고 나니까 자신도 이제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공연을 보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참 재밌죠. 많은 비하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아직 오픈도 전이었는데 임영웅님에게 돈도 안 받고 식사를 대접한 사장님이나 또 이걸 센스 있게 광고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송으로 송출해낸 임영웅님과 제작진의 따뜻한 마음씨까지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다니는 분들은 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괜찮은 사람들끼리 괜찮은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과 관련하여 제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영웅님과 함께
이번 신곡을 작업한 분들의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임영웅님의 현 상태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순위는 굳건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잘 보세요. 2, 3, 4위에 누가 위치되어 있죠? 맞습니다. 다른 아이돌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에스파, 아이브. 지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돌 가수 팬분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선 일이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아마 스밍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또 보통은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 이 차트의 순위도 점차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 6, 7,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위까지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다 차트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래알갱이는 이 엄청난 걸그룹들이 다시 순위를 되찾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압도적 1위입니다. 제가 편도가 좀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좀 듣기 흉하시죠? 죄송합니다. 좀 피곤해서 그런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1위 쾌거는 밀려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 음원 차트 1위 기록을 이어나가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이 왜 대단하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브만 봐도요. 6월 5일날 차트 1위 에스파, 르세라핌이 탑5 걸그룹들의 강세가 굉장합니다. 이 걸그룹들이 항상 다른 음원 사이트도 다 순위를 석권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걸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1위의 모습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냈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너무나 대단하죠. 자, 그리고 진위 차트 아까 실시간 순위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역시나 변함없습니다. 자, 이게 팩트인 게 보이세요? 9시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눈에 보이시죠? 7시가 아니죠. 자, 어제 진이에서는요, 1시부터 임영웅님의 음원 차트 1위가 달성이 돼가지고요. 자, 보세요. 1시부터, 왜 이러지, 이거? 자, 1시부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1위를 시작해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리고 7시까지 이어져서 오늘 8시, 9시까지. 야, 대단합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랑은 내 도망가 역시 쭉 1, 2위를 임영웅님이 신곡하고 앞다투고 있다. 그러니 영웅시대 분들의 이 지금 음원 스밍 활동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난리 났습니다. 임영웅 미쳤나봐.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이거 실시간 차트가 아니라 탑백이야. 이 정도면 방탄소년단 정도의 화력 아니야? 역대급이다. 이거 싱글 앨범이라 다행이지 피지컬 앨범, 그러니까 정규 앨범을 말하는 거예요. 정규 앨범이었으면 음악방송도 아찔했을 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음악방송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 1위 후보곡에는 올라갈 수 있어도 임영웅님이 정규 앨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반 점수가 없을 겁니다. 싱글 앨범은 제가 알기론 정규 앨범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이 음반 점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위 후보에는 올라갈 수 있어도 결국 다른 가수들과 이 점수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정규 앨범으로 발매가 됐다면 음악방송 1위도 완전히 다 휩쓸었을 거다. 근데 싱글 앨범임에도 저는 1위 후보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이요, 지금 1위가 아니라
실시간이 아니라 탑100 3위를 했을 때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실시간 1위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로 탑100 순위가 바뀌어 있는 걸 본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버리는 거죠? 임영웅 5분 진입 뭐야? 국내 팬 원탑인데? 자, 멜론에서 측정된 5분 만의 기록입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멜론 차트에 딱 진입한 지, 그러니까 음원이 딱 멜론 안에 반영된 지 5분 만에, 보이세요? 빵 치고 올라가는 거? 와,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임영웅 곡들이 멜론 차트 완전히 장악 중이다. 임영웅 곡들이 1위부터 19위까지 단 4곡을 빼고 전부 다 차지했어 라면서 일반 대중들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기록부터 나머지 음원 차트 싹쓸이까지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제가 어제 임영웅님과 함께한 김수형님, 황선호 작곡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건 임영웅님과 함께한 세션 연주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증언, 반응, 그리고 누구누군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분이 바로 이 키보드를 담당한, 피아노죠. 건반을 담당한 박민우 님인데, 자,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면 감격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임영웅님과 함께 키보드를 작업한 박민우님, 여기 보이시죠?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 했던 키보드 연주자분입니다. 아, 이제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분과 함께 했구나. 이 당시 때 이게 기사에 났어요. 왜 기사에 났냐? 동료를 향한 마음도 히어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 바로 이 키보드 담당인 박민우님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임영웅님이 함께 전달해준 콘서트 선물과 함께 이러한 말을 했어요. 콘서트를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선물을 함께 공개하면서 총 21회 동안 즐거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사랑하는 영웅의 콘서트 드디어 마무리했다.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 하나로 모두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정우투어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연주자인 박민우님이 요번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에서도 똑같이 키보드를 담당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럼을 담당한 분. 예전에 임영웅님의 밴드 마스터 박용준님이 설명이 되면서 기사가 났던 얘기가 있어요. 자, 이때 보면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임영웅 밴드는 건반 마스터 박준용 씨와 드럼, 자, 이 대형 밴드, 20인 규모의 대형 밴드다라고 했어요. 임영웅님의 밴드 자체가 20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대형 밴드인데 여기에서 함께 했었던 드럼 연주자분이 이번 임영웅님의 김영건이라고 적혀있죠? 신곡 모래알갱이에도 함께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임영웅님과 함께 콘서트를 해서 인연을 맺었던 연주자분들이 고스란히 이번 신곡에도 함께 작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엔 누구냐? 기타 연주자분들이죠? 보니까 정수환이라는 기타 연주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분인데 정수환님입니다.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 이 정수환이란 분은요, BTS에서도 밴드 기타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가장 핫한 세션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임영웅님과 함께 공연을 했었던, 보이죠? 가장 핫한 세션 기타리스트. 지금 너도 나도 섭외해서 함께 공연을 하고 곡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타리스트가 바로 이 정수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수록곡에 무지개, 아비앙또, 인생 찬가에서 기타 연주를 맡아서 했었으며 사랑은 늘 도망가의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도
이 정수환이라는 분이 함께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임영웅 무직계 뮤직비디오가 벌써 유튜브 440만 뷰를 넘어섰다. 이 당시 때죠. 그러면서 함께 곡 작업을 하며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했고, 더불어서 프로듀서 분들도 굉장히 자신이 신나게 연주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특정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연주를 했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창법과 잘 어우러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BBC, 영국의 BBC 라디오 출연 때도 연주를 담당했었던 분이 바로 이번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과 이어서 신곡 모래알갱이까지 함께 작업을 한 세션 연주자분인 정수환 기타리스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정균이라는 기타리스트 분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바로 세렝게티라는 밴드에서도 기타리스트를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2008년도 때 독특한 아프리카 음악의 매력을 전달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요 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벌써 십몇 년이 지난 밴드 활동이지만, 자, 임영웅님과 함께 신곡 작업을 한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키보드 박민우님처럼 임영웅님에게 감격과 감동을 받아서 함께 또다시 작업을 하게 된 의리를 임영웅님과 세션 연주자분들이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과 함께 곡 작업을 한 이 능력자 세션 연주자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독특한 음악 세계관, 자유로운 음악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함께 뭉쳐서 이번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감격도 감격이고 감동도 감동이고 더불어서 음악적인 완성도도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키보드 연주자분인 박민우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임영웅님에게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어쩜 저렇게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감동과 위로가 폭발하고 있죠.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작곡가분들과 연주자분들까지 의리로 뭉치기도 했지만 진정한 실력자들을 임영웅님이 직접 컨택해서 함께 작업한 초유의 초대박 히트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